그거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정수진이 의사로서 답하려 했지만 이미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감정이었습니다. 박성민의 손길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박성민이 정수진의 손을 살짝 잡으며 물었을 때 진료실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마흔 넘어서 찾아온 사랑이 가장 뜨겁다고 하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혼자 사는 게 익숙했던 여의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전기기사의 운명적 만남. 여러분,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덕분에 이 채널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되고 저희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경기도 분당의 한 의료빌딩 3층, 정수진 비뇨기과의원 간판이 늦가을 햇살에 반짝입니다. 오후 3시 반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진료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정수진 원장은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4살의 정수진,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도수 없는 안경 너머로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입니다. 20살에 의대에 입학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야말로 숨 쉴 틈 없이 달려온 인생이었죠. 의대 6년, 인턴 1년, 비뇨기과 레지던트 4년, 그리고 개원한 지 벌써 13년째입니다.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직 의학 공부와 환자 치료에만 매진해 왔어요. 원장님, 다음 환자분 들어오시겠습니다. 간호사 김미영이 문을 살짝 열며 말합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덮었습니다. 또 하나의 평범한 화요일 오후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정수진에게는 모든 날이 다 똑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때로는 토요일까지도 병원과 집을 오가는 반복적인 일상뿐이거든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70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정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차분합니다. 환자를 대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세심하고 친절한 의사였거든요. 할아버지의 증상을 자세히 듣고 검사 결과를 설명하며 처방전을 작성하는 동안 정수진의 얼굴에는 전문의로서의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나가고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다음 환자, 그 다음 환자, 또 그 다음 환자. 하루에 평균 50명 정도의 환자를 보는 정수진에게 각각의 진료는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일 뿐이에요. 물론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진료가 끝나면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후 5시 마지막 환자가 나가고 정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지만 정작 정수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자들에게는 그저 믿음직한 의사일 뿐이고 직원들에게는 원장님일 뿐이죠. 진짜 정수진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후 진료가 끝나고 병원 문을 잠그는 시간, 오후 6시 반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정수진 혼자 남아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내일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고 학회 발표 준비 자료를 검토하는 일장적인 마무리 작업이죠. 이런 시간이 오히려 정수진에게는 편안합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병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대학 동창 김혜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 결혼식 못 간다고 했지? 정말 아쉽다. 너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끼리 소개팅 주선해 줄까? 정수진은 메시지를 읽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 언제부터인가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소개팅도 30대 초반에 몇 번 해봤지만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연락이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 혜진의 다음 메시지가 또 도착했습니다. 정수진은 답장을 보내지 않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친구들의 선의는 고맙지만 이제는 그런 만남들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어색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탐색하고 결국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라는 말로 끝나는 뻔한 패턴이 지겹거든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수진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퇴근 시간에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아이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정수진만 혼자인 것 같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옆 차를 보니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정수진의 마음 한편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당 정자동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20층 2005 정수진의 집입니다. 40평형 아파트를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지만 개원할 때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라 그냥 살고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고요함. 아무도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없는 집이죠. 현관에 신발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 정수진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지만 딱히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뉴스는 우울하고 예능은 시끄럽고 드라마는 왠지 남의 이야기 같아요.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봅니다. 카카오톡에는 여러 개의 알림이 떠 있었어요. 의대 동창 단톡방에서는 누군가의 둘째 아이 돌잔치 사진이 올라와 있고 레지던트 동기들 모임에서는 다음 달 모임 장소를 정하는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물, 우유, 그리고 며칠 전에 사둔 샐러드 정도만 있어요. 저녁을 해먹기엔 너무 귀찮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혼자 밥을 먹기도 애매합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도 어색해요. 시선을 받는 것 같고 불편한 기분이 들거든요. 결국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기로 했어요. 이미 일주일에 서너 번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데우는 소리가 집안에 울립니다. B- 소리와 함께 데워진 도시락을 꺼내고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소음이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갑자기 사라져도 며칠 동안은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병원 직원들이 원장님이 왜 안 오시지? 라고 궁금해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핸드폰 카카오톡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여러 개 쌓여 있습니다. 의대 동창 단톡방, 레지던트 시절 동기들 모임, 동네 주민 아파트 단톡방까지. 친구는 분명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작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일 뿐이죠. 잘 지내? 라는 인사에 응, 잘 지내라고 답하지만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병원에 가서 환자를 보고 집에 와서 혼자 저녁을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잠들기를 기다리는 시간.
언제부터 이런 일상이 당연해졌을까요? 20살 때는 분명 다른 꿈들도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의사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결혼식에 참석할 때면 부케를 받으려고 팔을 뻗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더 젊은 친구들이 받아갔고 정수진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는 역할에 머물렀어요. 나는 언제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떨구고 현실로 돌아왔죠. 30대 초반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40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가족에 대한 기대도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의사가 된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시고 결혼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정수진이 더 편할 정도입니다. 수진이가 의사라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라는 엄마의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모르겠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지던트 시절 이후로는 제대로 된 만남조차 없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모든 만남을 거절해 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또 병원에 가야 해요. 정수진은 눈을 감고 잠들 준비를 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화요일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그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특별한 하루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수요일 오전 정수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일찍 일어난 거예요. 아침 진료 준비를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묘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원장님, 오늘 초진 환자가 한 분 계세요. 박성민이라는 분인데 50대 남성이고 비뇨기과 관련 증상으로 예약하셨습니다. 간호사 김미영이 오늘 진료 스케줄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 차트를 훑어봤어요. 초진 환자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반 첫 번째 환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정수진은 진료실을 정리하고 오늘 사용할 의료기기들을 점검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진료실이었지만 오늘따라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명의 단골 환자들이 다녀간 후 간호사가 다음 환자를 안내했어요. 박성민 환자분,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성민,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인상이 참 좋아 보이는 분이었어요. 키도 적당히 크고 머리는 반백이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신사적이었습니다. 정수진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환자분이시죠? 저는 정수진 원장입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환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성민은 조금 어색해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실 좀 말하기 부끄러운 증상인데요. 요즘 소변이 시원찮고 그리고 남성 기능도 조금 말끝을 흐리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수진에게는 아주 흔한 증상이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끄러운 일이겠죠. 괜찮습니다.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전립선 관련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정수진은 전문적인 태도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다른 환자들과는 달랐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민은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진은 차분히 듣고 기록하면서도 이상하게 이 환자에게 더 신경이 쓰였어요. 검사를 위해서 검진 가운으로 갈아입어 주세요. 간단한 촉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수진이 말하자 박성민은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진실로 이동해서 가운으로 갈아입은 박성민을 보며 정수진은 평소처럼 검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검사를 시작한 순간 정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된 박성민의 신체 일부가 예상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본 정수진이지만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붉어지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일단 전립선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진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의로서 수많은 검사를 해봤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한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진료실의 모든 불이 꺼졌어요. 에어컨도 멈추고 컴퓨터 모니터도 꺼지면서 진료실이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정수진은 깜짝 놀라어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원장님. 침착하세요. 어둠 속에서 박성민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손전등이나 휴대폰 플래시가 있으실까요? 제가 전기기사입니다. 한번 봐도 될까요? 정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전기기사세요? 핸드폰 플래시를 켜면서 물었어요. 어둠 속에서 박성민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25년째 전기 설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운부터 입고 차단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민은 빠르게 옷을 입고 정수진에게 손전등을 빌렸어요. 그리고는 진료실 한쪽 구석에 있는 전기 배전함으로 향했습니다. 정수진은 손전등을 들고 박성민을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성민이 배전함을 열고 차단기들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전문가답게 보였어요. 여기 메인 차단기가 내려갔네요. 과부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이 설명하면서 차단기를 다시 올렸습니다. 순간 진료실에 다시 불이 켜지면서 모든 기기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박성민을 바라보는 정수진의 시선에는 고마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런 건 간단한 일이에요. 박성민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진은 박성민의 미소가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고마워서가 아니라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저희 검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오세요. 정전 때문에 검사 장비도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거든요.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언제 다시 와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수진은 진료 스케줄을 확인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박성민을 다시 만날 생각에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도와준 박성민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정수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런 정전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박성민이라는 환자가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24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성민이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수진은 그날 아침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렜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가운도 깔끔한 것으로 골라 입었습니다.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박성민을 다시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박성민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박성민이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더 좋아 보였어요. 정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씨. 지난번 정전 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었죠. 박성민도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정수진의 마음이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박성민 생각을 자주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수진은 평소보다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전립선 수치가 조금 높긴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정수진의 시선은 자꾸 박성민의 얼굴로 향했어요. 다행이네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박성민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박성민을 보니 정수진도 마음이 놓였어요.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뭔가 개인적인 관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정수진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박성민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지난번에 도움받은 것도 있고 정기일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박성민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죠. 시간 괜찮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정수진이 환자와 개인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정기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졌어요. 박성민은 이혼한 지 3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둘 있어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인데 전 부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정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이들과는 주말마다 만나고 전 부인과도 아이들 때문에 필요한 연락은 하고 있어요. 정수진은 박성민의 솔직한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지만 박성민에게는 아이들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있었거든요. 저는 결혼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결혼 계획은 없으시고요?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제 40 넘어서 그런 생각 안 해본 지 오래됐어요. 의사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까요. 그날 이후로 박성민은 한 달에 2~3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받으러 오는 것이었지만 점차 다른 핑계들이 생겼어요.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소변 검사를 다시 해보고 싶어서 같은 이유들이었죠. 정수진도 그런 박성민의 방문이 싫지 않았어요. 진료실에서 박성민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수진에게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했어요. 목소리도 더 부드러워지고 미소도 더 자주 짓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진료 중에 박성민의 손에 살짝 닿을 때면 심장이 빨라지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박성민이 진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정수진이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데 박성민의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빨라져 있었어요.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아프신 곳 있으세요? 박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원장님 앞에 있으면 자꾸 심장이 빨라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정수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청진기를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건 말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성민의 솔직한 고백에 자신의 마음도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성민 씨를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요.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박성민은 정수진의 말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진료실 안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박성민이 정수진의 손을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수진은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정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혼 후에는 더더욱이요. 정수진은 박성민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정수진이 의사로서 답하려 했지만 이미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감정이었습니다. 박성민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수진에게는 24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고 박성민에게는 이혼 후 처음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수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44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설레었습니다. 박성민과의 만남이 정수진의 일상에 새로운 색깔을 입혀주고 있었어요. 그 이후 한 달 동안 박성민의 병원 방문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약이 떨어져서 혈압을 체크해보고 싶어서라는 핑계였지만 점차 원장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라는 솔직한 이유로 바뀌었어요. 정수진도 그런 박성민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박성민 환자분이 또 오셨어요. 간호사 김미영이 말할 때마다 정수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점차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정수진이 박성민과 이야기할 때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거든요. 진료실에서 박성민과 보내는 시간은 정수진에게 특별했습니다. 의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가 더 많아졌어요. 박성민의 정기기사 일에 대한 이야기, 정수진의 의대 시절 추억,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까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박성민이 자연스럽게 정수진을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한 주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병원에서는 원장님이지만 박성민 앞에서는 그냥 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은 수술이 2건 있어서 좀 피곤해요. 하지만 성민 씨 보니까 피로가 다 날아가네요. 정수진도 박성민을 이름으로 부르며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점심시간에는 함께 병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박성민은 정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맛있는 집을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가 파스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정수진은 생애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30 넘어서 몇 번의 소개팅과 만남이 있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박성민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박성민 생각만 하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잠들었어요. 원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간호사 김미영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얼굴이 붉어지며 그래요? 라고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박성민과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정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24년 동안 의사라는 직업에만 매달려 살면서 정작 자신의 감정은 무시해왔던 거예요. 박성민과 함께 있으면 의사가 아닌 그냥 평범한 여자 정수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박성민이 평소처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환자가 많지 않아서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정수진과 박성민은 진료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좋은 곳이 있어서 같이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어디인데요? 정수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성민이 답하려던 순간 박성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미영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성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미영아, 왜? 박성민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정수진은 미영이라는 이름이 박성민의 전 부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자리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아이들도 아빠를 그리워하고 나도. 우리가 헤어진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 정수진은 그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마음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박성민은 당황한 듯 정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지금은 통화하기 어려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하지만 전 부인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봐.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어. 정수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박성민 씨, 나가주세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 설명할게요. 박성민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정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더 이상 여기 있지 마세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박성민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수진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수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바보 같은 나. 정수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박성민이 이혼남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 부인과 완전히 끝난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 부인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진은 집에서 울었습니다.
44살에 처음 느껴본 사랑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한 달 동안 박성민과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모두 헛된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성민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진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간호사 김미영이 박성민 환자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정수진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박성민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수진은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박성민의 메시지나 전화는 없었어요. 점차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불가능한 관계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성민을 그리워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 따뜻했던 그의 미소, 자신을 수진이라고 부르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지만 전 부인의 그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수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경험했던 설렘과 행복이 꿈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꿈은 너무 짧았고 현실은 다시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집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진은 박성민과의 일을 잊으려고 병원 일에만 매달렸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를 보고 학회 준비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병원에 나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박성민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첫 주에는 박성민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수진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해가 있었어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저한테는 당신밖에 없어요라는 간절한 메시지들이었죠. 하지만 정수진은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전 부인의 그 말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둘째 주에도 박성민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직접 찾아오기도 했지만 정수진은 간호사를 통해 환자가 아니면 만날 수 없다고 전했어요. 박성민은 진료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돌아갔습니다. 간호사 김미영이 참 안쓰러워 보이던데요 라고 말했지만 정수진은 모른 척했어요. 셋째 주가 되자 박성민의 연락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통씩 오던 전화가 서너 통으로 그리고 한두 통으로 줄어들었어요. 정수진은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라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거든요. 넷째 주에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정수진은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박성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박성민에게서는 더 이상 어떤 소식도 없었습니다. 정수진은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체념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런데 정말 박성민을 잊었나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진료를 하다가도 문득 박성민이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게 되고 커피를 마실 때면 함께 갔던 카페가 생각났어요. 특히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면 박성민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이 그리웠습니다. 간호사 김미영은 정수진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원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정수진은 쉬고 싶지 않았어요. 쉬면 더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더 바쁘게 지내는 것이 나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정수진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학회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비였습니다. 정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정수진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병원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던 순간 정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앞 가로등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거든요. 비에 흠뻑 젖은 정장 차림의 남자 박성민이었습니다. 성민 씨? 정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박성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성민은 정수진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 씨, 드디어 나오셨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정수진이 물었습니다. 박성민의 정장은 완전히 젖어 있었고 머리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오후 5시부터요. 수진 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정수진은 당황했습니다. 4시간 넘게 비를 맞으며 기다렸다는 뜻이었거든요. 미쳤어요? 왜 이런 짓을? 화를 내려던 정수진이었지만 박성민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말이 막혔어요. 수진 씨, 죽어도 오늘 당신한테 설명하기 전엔 안 가요. 박성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수진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돌아가세요. 하지만 박성민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안 가요. 수진 씨가 내 말을 들어줄 때까지 여기 서 있을 거예요. 감기 걸려요. 빨리 가세요. 정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 씨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 돼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결국 정수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일단 제 차에 타세요. 박성민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정말요? 들어줄 거예요? 설명만 들어볼게요. 그 대신 제 집으로 가서 옷부터 갈아입어요. 정수진이 말하자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수진의 차에 탔어요.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박성민의 안도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정수진의 집에 도착해서 박성민은 정수진이 내준 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감기에 걸릴까봐 따뜻한 차도 끓여주었어요. 박성민은 차를 마시며 고마워요. 수진 씨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설명해 보세요. 정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민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전부인 미영이가 바람을 펴서 우리가 이혼한 거예요. 3년 전에 다른 남자와 도망가듯 집을 나갔어요. 정수진은 놀랐습니다. 박성민이 계속 말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도 상처받고 저도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 미영이가 그 남자와 헤어졌나 봐요. 갑자기 돌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요. 정수진이 차갑게 말했지만 박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미영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외로워서 편의상 돌아오려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정수진이 물었습니다. 박성민은 정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만 원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엔 수진 씨밖에 없었어요. 미영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요. 정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 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수진 씨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박성민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오해가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말이에요. 화해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정수진과 박성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었고 서로에 대한 확신도 생겼어요. 박성민은 정수진에게 가장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아이들을 만나보시겠어요? 정수진은 긴장했습니다. 박성민의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가족이 될 준비를 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아이들이 저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이들도 아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박성민은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했어요. 토요일 오후 분당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성민의 큰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 딸 민지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아버지를 닮아서 인상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아, 아빠가 늘 이야기했던 정수진 이모야. 박성민이 소개하자 준호와 민지는 조금 어색해하면서도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예의 바른 모습에 정수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정수진은 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고 학교 생활 이야기도 들어주었습니다. 준호는 축구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팀 팬이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축구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민지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했지만 정수진이 민지는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해? 라고 물으니 수학이요라고 수줍게 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으면서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 이모, 아빠가 요즘 많이 웃으세요. 그게 좋아요. 정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변화를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니요. 정말요? 정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전에는 아빠가 많이 우울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콧노래도 부르시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박성민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티가 났구나. 정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자신 때문에 박성민이 행복해졌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은 정수진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이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민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그날부터 정수진은 아이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점차 정수진을 수진 이모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수진이 박성민과의 관계를 직원들에게 공개한 건 아니었지만 다들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특히 간호사 김미영은 예리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정수진이 애매하게 답했지만 김미영은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박성민 환자분과 관련된 건 아니죠? 정수진은 얼굴이 붉어지며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라고 당황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분과 이야기하실 때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분이 안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원장님이 자주 외출하시는 걸 보니까
김미영의 추리는 정확했어요. 정수진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박성민 씨와 좋은 관계예요. 정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김미영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원장님. 언제 결혼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수진은 더욱 당황했어요. 소문은 금세 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정수진을 축하해 주었어요. 원장님 같은 좋은 분이 혼자 계시는 게 안타까웠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방사선사 이기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진은 박성민과 함께 웨딩드레스 매장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박성민이 그냥 구경만 하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하지만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정수진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레스 어때요? 매장 직원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수진은 그동안 웨딩드레스를 입어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입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피팅룸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온 정수진을 본 박성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정수진도 놀랐어요. 44살의 나이에도 웨딩드레스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거든요.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매장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신부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정수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호칭이었거든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성민은 정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결혼해요.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4살에 처음 들어보는 청혼이었거든요. 네, 좋아요. 정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박성민은 기뻐하며 정수진을 안아주었어요. 매장 직원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수진과 박성민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혼수를 준비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릴 계획도 세웠어요. 정수진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박성민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새엄마를 맡게 된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수진 이모가 진짜 우리 엄마가 되는 거예요? 민지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이제 수진 이모가 아니라 수진 엄마라고 불러야겠네요. 정수진은 아이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살던 집에 이제는 가족이 생기게 되는 거죠. 44살에 찾은 사랑이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을 2주 앞둔 화요일 오후 정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청첩장도 이미 돌렸고 예식장 준비도 거의 끝난 상태였어요.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다음 환자분 들어오시겠습니다. 간호사 김미영이 말했지만 이번에는 예약 명단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초진 환자신가요? 정수진이 물었지만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박성민 씨를 찾아오신 분인데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네요. 정수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민을 찾는 사람이 병원에 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누구시라고 하던가요? 김미영이 답하려던 순간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정수진은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박성민의 전 부인 미영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예상보다 예쁜 여자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둡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정수진 원장님이시죠? 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성민의 전 부인 미영입니다. 미영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어요. 원장님과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적의가 가득했습니다. 정수진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정수진이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정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이들 새엄마는 안 돼요. 결혼하지 마세요.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정수진은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건 성민 씨와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성민이는 착해서 거절 못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포기하시면 돼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정수진이 말하려던 순간 미영이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성민이도 마음을 바꿨다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정수진도 알았지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박성민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거였어요. 미영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성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아,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영이 박성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박성민은 뒤로 물러섰어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우리는 끝났어. 그리고 수진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있잖아. 준호와 민지를 생각해봐. 친엄마가 돌아왔는데 새엄마가 필요해. 아이들을 방패로 내세우는 모습에 정수진은 더욱 화가 났어요. 아이들은 이미 수진 씨를 좋아해. 내가 떠났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박성민이 목소리를 높이자 미영도 소리쳤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 애들 친엄마야. 정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났지만 참고 있었는데 결국 터져버렸어요.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하세요. 박성민과 미영이 정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수진은 처음으로 박성민 앞에서 울면서 외쳤어요. 성민 씨, 나는 당신을 믿어요. 정말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이 여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나도 흔들려요. 무서워요. 박성민은 즉시 정수진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미영이와는 정말 끝났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수진 씨뿐이에요.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정수진은 조금 안정되었어요. 미영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성민아, 정말 이러려고? 3년을 함께 산 나보다 몇 달 만난 여자가 더 소중해? 하지만 박성민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래. 수진 씨가 더 소중해. 내가 나를 버렸을 때부터 우리는 끝났어. 준호와 민지는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어. 미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지만 박성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수진 씨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만 주지 마.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성민아.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남기고 진료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정수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 씨, 정말 괜찮아요? 박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진은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성민 씨,
정말 확신해요?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박성민은 정수진의 두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그 누구도 우리 사이를 흔들 수 없어요. 미영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은 수진 씨뿐이에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친엄마가 돌아왔다는데. 정수진이 걱정하자 박성민이 웃으며 답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볼까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말이에요. 수진 씨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아니까요. 그날 저녁 박성민은 아이들과 함께 정수진을 만났습니다. 미영이 찾아온 일을 설명하자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돌아온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수진 엄마가 좋아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박성민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 친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갔잖아요. 하지만 수진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우리도 수진 엄마를 사랑해요. 정수진은 아이들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지만 아이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고마워, 준호야, 민지야. 엄마가 더 잘할게. 박성민은 정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확신하시죠?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해요. 정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수진과 박성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후면 정수진은 박성민의 아내가 준호와 민지의 엄마가 되는 거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후 정수진과 박성민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44살에 처음 경험하는 신혼여행이었지만 정수진에게는 그 어떤 여행보다 설레는 시간이었어요. 공항에서 박성민이 정수진의 손을 잡고 부인,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정수진은 아직도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객실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수평선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아, 여기 정말 예쁘다. 박성민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반말로 말했어요. 정수진도 응, 정말 좋아라고 답하며 박성민의 팔에 기댔습니다. 첫날 저녁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발밑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모래와 파도 소리가 낭만적이었어요. 정수진은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의사로만 살아오느라 여유를 부릴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성민아, 나 결혼한 게 맞지? 정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박성민은 웃으며 정수진의 손을 들어 결혼 반지를 보여주었어요. 맞아, 우리 정말 결혼했어. 이 반지가 증거야. 정수진은 반지를 바라보며 실감이 났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은 서울과 달리 별이 많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아, 처음 봤을 때 그 정전사고. 그게 우리 운명이었나 봐. 박성민이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전이 운명이라니 참 웃기다. 정수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정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박성민은 그냥 평범한 환자 중 한 명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전기기사인 내가 정전을 고쳐준 게 운명의 시작이었어. 박성민은 정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이혼 후에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너를 만나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어요. 정수진도 박성민의 손을 꽉 잡으며 답했습니다. 성민아, 너라는 사람 늦게 왔지만 참 잘 왔어. 정수진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44살까지 혼자 살면서 외롭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왜 그때까지 기다렸는지 알 것 같아. 너를 만나기 위해서였나 봐.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별빛, 그리고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정수진에게는 생애의 가장 로맨틱한 순간이었고 박성민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흘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수진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박성민이 살던 집도 정리해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큰 집으로 이사한 거예요. 분당의 신축 아파트였는데 4명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에 새로운 문패를 달 때 정수진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박성민, 정수진 가족이라고 새겨진 문패였거든요. 우리 집이다. 박성민이 문패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정말 우리 집이네. 정수진도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준호와 민지도 새 집이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수진 엄마, 이 방이 제 방이에요? 민지가 신나게 물었어요. 그래, 민지 방이야. 마음에 들어? 정수진이 답하자 민지는 네, 정말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도 엄마 감사해요라고 말하며 정수진을 안아주었어요.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정수진이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혼자 살 때는 해본 적 없던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엄마 요리 맛있어요. 아이들이 칭찬하자 정수진은 뿌듯했어요. 박성민은 정수진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혼 후 흩어졌던 가족이 이제는 더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뭉쳤습니다. 며칠 후 정수진은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신혼여행 후 첫 출근이었는데 직원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원장님, 신혼여행 어떠셨어요? 간호사 김미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처음 경험하는 거라 모든 게 신기했어요. 진료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박성민이 몰래 준비해서 갖다 놓은 거였어요. 액자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진료, 44년을 바꿔놓은 사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수진은 그 메모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의 진료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만약 그날 박성민이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혼자 살고 있을 테니까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오후 진료 시간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환자가 인사하자 정수진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예전과 같은 질문이었지만 정수진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성민이 병원으로 정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어. 자연스럽게 말하며 정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직원들은 이제 익숙해진 모습이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김미영이 속삭였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수진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새 엄마 이야기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정수진이 궁금해하자 진짜 좋은 엄마라고 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민지도 저도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는 의사라고요라고 말했어요. 정수진은 아이들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된 거구나 싶었어요. 밤에 박성민과 함께 침실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성민아, 나 정말 행복해. 정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우리 정말 잘했어. 박성민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44살에 결혼하는 게 늦었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딱 좋은 때였던 것 같아. 정수진이 말하자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이자 도착이었습니다. 44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어요. 정전사고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수진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고 박성민에게는 완성된 가족의 회복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병원에서의 보람찬 하루,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맞아주는 따뜻한 가족의 품. 정수진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였던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은 비교할 수 없이 컸어요.